아버님들 어린 시절에 많이 죽어보셨어요? 하며 정말 많은 아버님들께서 죽어봤지요 해. 책 소개해주세요, 책 리뷰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꽤나 많이 보여. 그래서 늘 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어떤 책 소개해드려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 육아 채널이다 보니 육아와 관련된 책들만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육아와 관련된 책이라기보다 내가 지안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 책들로 골라봤어. 뿌리가 된 책이네. 그렇지. 남편도 다 읽어본 책들이야. 난 좋은 게 남편이랑 나랑 같은 책을 읽잖아. 그렇지. 같은 책을 읽고 부부가 같이 토론을 나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부부들끼리 살다 보면 자식 이야기 말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잖아. 같은 책을 읽는 것도 부부 간에 많은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너무 좋은 매개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짜잔! 편혜문 선생님의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우리가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놀이밥도 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삶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밥만 먹어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놀이밥도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난 유치원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놀이밥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점심밥 먹자 하는 것처럼 얘들아 놀이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들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선생님 바깥놀이 나가요 이런 말보다는 선생님 놀이밥 먹으러 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 우리 편혜문 선생님은 놀이 운동가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놀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거든. 편혜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편혜문 선생님 책은 우리 집에 다 있어. 너무 재밌게 읽었고. 재밌다 진짜.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거든. 남편 어렸을 때 많이 죽어봤지. 말 주고받지. 바로 알아듣는데 우리 남편. 내가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아버님들 어린 시절에 많이 죽어보셨어요? 하며 정말 많은 아버님들께서 죽어봤지요 해. 그런데 저기 앞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거든. 그분들은 놀이를 통해서 못 죽어보신 분들.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게 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었을 때 쫙 손드는 아빠들은 표정이 다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아빠들 보면 다들 표정이 없는 거야. 난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잘 놀아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표정이 나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놀이를 통해서 100번 죽어보고 1000번 죽어보고 10,000번 죽어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놓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거든. 남편 뭘로 죽어봤어? 우리 금 밟아 죽고 총놀이 하다 총싸움 맞아가 죽고. 총에 남편 죽어봤잖아. 죽어봤지. 얼음땡 놀이 할 때 움직여서 죽고. 아 그렇지. 친구가 나에게 땡 안 해줘서 죽고. 술래잡기 하다 죽고. 잡혀서 죽고. 우리 여자들은 고무뛰기 하다가 줄에 걸려서 죽고. 맞아. 정말 많이 죽어봐야 되거든. 그렇게 많이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죽고 나면 어떡해? 살아나지. 다시 살아나잖아. 그게 놀이라는 거야. 그런 놀이를 끊임없이 많이 해봐야 된다. 그건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삶의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이런 말도 하셔. 놀아야 잔다. 놀아야 잘 먹는다. 그래서 놀아야지 잘 큰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숲에 데리고 가서 3시간씩 놀거든? 3시간씩 놀고 내려오면 아이들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니? 이렇게 퍼먹어. 맞지. 그런데 오전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놀고 입만 움직이면서 놀잖아. 그럼 아이들이 확실하게 밥량이 확 줄어. 잘 먹거든? 잘 놀면. 두 번째, 잘 놀고 잘 먹잖아. 밤에 잘 잔다. 그렇지. 우리 유치원에 보낸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원감 선생님 아이가 8시만 되면 이렇게 한대.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짜증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 다 놀이야. 다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좋은 부분 하나 소개시켜 줄게. 아이들이 세상에 온 까닭이야. 아이들은 세상에 왜 왔게 남편? 놀러? 남편은 역시다.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읽어줄게.
아이들이 세상이 온 까닭은 뭘까? 꽃들은 말한다네 웃으러 왔다고. 별들은 말한다네 꿈꾸러 왔다고. 마음속 깊은 곳 바람 같은 아이 하나 뛰놀고 있는 어른들은 말해주어야 하네. 아이들아, 너희가 세상에 온 까닭은 웃고 노래하고 춤추며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동무들과 뛰놀기 위해서라고.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 놀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4살 때부터 공부하고 7살 때 7세 고시 치고 중학생들이 학업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보면 유아교육 전공가로서 그냥 마음이 너무 먹먹해. 부모 되고 나니까 더 안타깝지 않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무엇이 중요한지. 그치? 남편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나에게 그랬어. 세영아, 네가 왜 이 책을 10번 읽었다고 말했는지 알겠어. 나 이 책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굉장히 쉽게 잘 읽어질 거야.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가끔 우리 아이 공부시켜야 되지 않나요? 옆집 아이 벌써 한글을 읽래.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저렇게 뛰어놀기만 해서 되나요? 라는 고민에 빠져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책 꼭 추천드리고 싶어. 이 책 2번 읽었거든? 그래서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더라고. 어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고 미디어 세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놀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의 어떤 형태가 달라져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저렇게는 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어. 산에 데리고 가면 돼. 그래. 내가 그건 따로 영상으로 하나 뽑을게. 안 그래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댓글이 있어서 조만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내가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 동네 골목대장 아줌마. 그래. 하루를 잘 논 아이는 짜증을 모르고 10년을 잘 논 아이는 명랑하다. 지난주에 내 친구들과 서울에 여행 다녀왔거든. 명동에 사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 사람 많으면 토할 것 같거든. 그래서 숙소에 빨리 들어갔어. 그래서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세영아, 너 진짜 지한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저렇게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학원밖에 다니지 않고 요즘 해가 길어져가지고 7시 30분, 40분까지 놀다가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정말 불안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지한이 4학년인데 너무 놀긴 해. 그런데 그런 지한이가 남편은 어때? 난 전혀 불안함 느껴지지 않는데. 난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걸 넘어서 나는 그런 우리 지한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7시 40분까지 놀다가 저녁 먹으러 들어오는 지한이를 보면 표정이 정말 너무 좋거든. 근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잖아. 그래서 엄마 나 밥 먹고 샤워할까? 샤워하고 밥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지한이를 보면 참 예쁘거든. 전혀 불안하지 않아.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너 어쩜 안 불안할 수 있냐는 거야. 너 사실 불안한데 안 불안해 하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알지? 나 진짜 안 불안하거든. 그런데 사실 가끔 불안할 때 있어. 그럴 땐 의식적으로 책을 찾아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맞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의사 선생님이셔. 서울대학교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거든. 이 선생님이 책에서 내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그럼 예전 어른들은 의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쁘다. 그런 이야기 거론하지 마. 그런데 이 책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만나봐야 된대.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된대.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는 거야. 내가 읽고 가장 마음에 울렸었던 한 부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부터 읽어줄게. 소아과 의사로부터 백혈병을 앓던 한 소아 환자와 보호자인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치료가 실패했고 의료진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는 임종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아이의 혈압을 재러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보호자인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보자마자 아이가 이미 호흡이 멎은 것을 알았다. 아이의 얼굴이 이미 푸른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끊어진 시간은 새벽인 듯 싶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 의료진이 아이의 시신을 데려갈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이를 꼭 끌어안는 채로 밤을 지새운 모양이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하길 마지막 온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흡사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같았다고 했다. 지난밤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호흡이 점차 거칠어졌고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몇 시간 뒤 서서히 숨이 멎었다고 아이 엄마는 나중에야 털어놓았다. 병원 규정을 어기고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은 그 엄마를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다. 사망 진단서를 써야 하는 담당 의사도 아이의 사망 시간을 임의로 적었다. 조금이라도 더 아이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엄마는 한참 후에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로 보냈다. 아이를 받아든 의료진의 말로는 시신이 동이 트고 나서도 따뜻했다고 했다. 나는 이 부분을 지금도 읽는데 조금 감정이 울컥하긴 한데 처음 읽을 때 오열을 하면서 울었거든. 그때 든 생각이 그때 든 생각이 내 아이가 내 곁에 없다면 남편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니? 가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린 망설일 것이 없어.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안고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죽음을 미리 만나봄으로 해서 지금 내가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적혀져 있는 책이라서 딱 마음 잡고 읽으시면 한 3시간이면 읽어지는 책이야. 이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이번 영상 보시고 내가 추천해드린 책이 좋으셨으면 앞으로 종종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너무 많거든? 근데 뭐 별로 반응 없으면 끝내.